주변에 아주 큰 민폐 덩어리가 될지도 몰랐을 저를 그렇게 좀 만들어 다듬어 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애초에 물이었네요, 그나마. 아, 아, 그냥 불이었으면은 큰일 날 뻔했네요. 그 호수에서 불 나왔다고 생각하면. 불이었을 수도 있어요. 아, 누군가는 되었을 그래요? 수도 있죠. 네. 아유, 아유. 꿀라디오. 작가님께서 유튜브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어, 그때 작가님한테 이제 언뜻 듣기로는 이 유튜브는 웹툰에 대한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나누고 서로 소통하는 부분도 있지만 무엇보다 되게 여기서 돌봄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나 그 라이브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어떠신가요? 네. 창작을 하는 사람들은 단단한 마음을 갖게 되기 전까지는 되게 취약해지기 쉬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약간 유기견이나 유기묘 같은 유기동물의 생태계가 비슷하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항상 긴장하고 있고 흔들리기 쉽고 그런 유기동물들에게는 이제 처마 같은 게 좀 필요하니까 저에게도 그게 되게 필요했는데 사실 별로 없었고 그래서 그런 창작자들 특히 젊은 창작자들에게는 일종의 커뮤니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마가 없으면 정말 비가 오면 비를 처량하죠. 맞고 예. 그죠. 정말 진짜 취약한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마치 이 여린 속살을 드러내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럼요. 그 웹툰 작가나 소설가나 똑같은 것 같은데 자기를 계속 드러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취약해지겠다고 직업적으로 선언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단단한 마음이 필요한 직업인데 문제는 개인 작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연대나 커뮤니티가 필요한 거죠. 거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좀 자주 올라오는 저 이런 게 좀 너무 무서워요. 혹은 두려워요. 불안해요. 힘들어요. 음.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좀 나눠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제일 흔한 두려움은 아직 충분히 만족하지 못할 만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커요. 제일 크고 제일 흔해요. 누구나 내가 만든 만화나 내가 만든 이야기, 혹은 내가 그린 그림이 훌륭하지 못할 것이다. 내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데서 오는 두려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유튜브 이름 웹툰 스쿨인데 학교 컨셉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거의 뭐 교훈처럼 매일 반복하게 되는 말이 있어요. 일부러 뭐 주입하는 건 아니지만 어쩌다 보니까 자주 반복하게 되는 말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이 지금의 나다라는 말이에요. 그걸 반복적으로 같이 얘기하면서 이제 마음을 좀 단단하게 다지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 두려움을 달래는 게, 그 두려움을 좀 이렇게 다루어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만화는 결국은 그리면 늘거든요. 인간인 이상 그리면 늡니다. 그런데 늘 때까지 그리지 못하게 되는 게 가장 문제인 건데 왜 그렇게 중간에 그만두게 되냐 하면 방금 얘기한 것 때문이죠. 이게 현재 지금 상태의 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만두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 도와주는 거죠, 그냥 그거를. 그 말씀이 너무 이해가 되는 게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연기를 했잖아요. 네네. 똑같습니다. 똑같은 다른 뭐 장르가 다르고 어떤 기술적인 면이 다르지만 창작자의 입장이잖아요. 무언가 던져졌을 때 스스로 무언가 내 안에서 만들어내야 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연기만 20 몇 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게 나야. 전혀 뭐 데미지가 없거든요. 근데 그때는 주니어 정말 어릴 때는 이게 나라는 생각이 난 이제 끝난 것 같고 두 번 다시 나에게는 기회가 없을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정말 그러니까 절망적인 스토리텔링을 스스로가 계속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내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 하면서 지내는 것 같아요. 나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내 만화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그 생각을 누구나 갖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왜냐면은 항상 제 머리에는 대작이 있거든요. 대배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저랑 그분이랑 비교하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 다른 또 불안이나 고민은 없나요? 그 작가들의 불안이나 고민이요. 뭐 그만큼 흔한 것 중에 하나는 사랑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은. 근데 이거는 작가뿐 아니라 인간의 공통점이라고 보는데, 특히나 이렇게 대중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내 주변의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싶다는 걸 넘어서서 불특정 다수 독자들로부터 사랑과 관심과 인정을 받고 싶다는 마음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더 취약해지기 쉬운 것이죠. 댓글에 대한 공포도 있지만 내 만화의 내용이 누군가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되게 많이들 하세요. 네. 그래서 만화를 그리는 혹은 이야기를 만드는 목적이 사랑받고 싶어서인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만화를 그리거나 단순히 즐거워서 그리는 사람들, 혹은 이게 그냥 돈을 벌어주는 직업이니까 그리는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더 안정되게 오래 가거든요. 반면에 인정과 사랑이 중요해서 만화를 그리는 분들은 아주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는 그 사실 자체를 일단 이해하고 파악하게, 인정하게 되도록 도와주는 편이에요. 당신은 지금 사랑받기 위해 만화를 그리는 것 같다. 대부분은 부정합니다. 하지만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인정하게 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재미있게도 많은 부분이 또 해결이 되더라고요. 내가 그러고 있구나라는 자기 이해가 좀 되면 바로 그 순간 꽤 많은 것들이 해결이 저절로 되는 신기한 경험도 많이 하죠. 그러면 애초에 내가 이것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인정이나 사랑을 받고 싶다였는데, 자기를 이해하는 순간 음. 나의 목적과 목표가 달라질 수 있나요?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제가 재미있다고 느끼는 것은 실제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그러고 있다는 사실을 좀 더 또렷하게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부분에서 고통이 줄어들거나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경험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되게 재미있는 현실이에요. 실제로 이거는 심리 상담사나 제가 좋아하는 의사님들이나 심리학자분들도 많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내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꽤 괜찮아지는 것이 정신적인 건강에 재미있는 면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다른 이유로 변하는 분들도 이 과정이 필수긴 하거든요. 나는 그것 때문에 만화를 그리고 있구나 라는 걸 똑바로 직시를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 다음은 제가 뭘 해줄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온전히 그 사람의 몫이지만 거기까지는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세르파가 산을 같이 올라가잖아요. 대신 올라가진 않잖아요. 하지만 짐을 좀 들어주고 길을 좀 찾아주고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처럼 그걸 도와주는 거죠. 근데 지금 듣다 보니까 저는 뭐 웹툰 작가가 아니잖아요. 네네. 전 성우이면서 그냥 유튜버잖아요. 그렇죠. 제 마음도 편해지는 건 왜일까요? 이게 그러니까 직군과 무관한 공통점이라는 믿음을 저는 갖고 있는데, 그래서가 아닐까요? 저하고 성우님하고 이렇게 차 마시려고 만나서 얘기할 때도 둘 다 서로 되게 편해지는 경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비슷한, 방금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끼리 만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가 하나의 직군을 좀 대표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보편성을 띠고 있다고 생각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한테 도움이 됐으니까요. 한 명은 확보했다. 간단하게 불안할 때 이종범은 나를 돌보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구경을 먼저 합니다. 내가 불안하구나. 약간 오늘 비가 오네 느낌 정도로, 오늘은 날씨가 좀 안 좋네 같은 건조한 느낌으로 나 지금 불안한 상태다라는 것을 구경하는 게 첫 단계인 것 같아요. 그 두 번째는 어떤 게 날 불안하게 하는지에 대해 계속 두리번거리죠. 찾아보죠. 그걸 찾아보고 계속 들여다보고 있다 보면 신기하게도 내가 불안한 이유를 이해함과 동시에 언제부터 불안해했을까, 그것이 나에게 불안을 주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로 자연스럽게 생각이 흘러가는데, 이게 이제 조금 더 적극적 명상에 가깝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우님이 하시는, 혹은 많은 분들이 하시는 명상을 조금 더
논리적인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과 닮아 있다고 전 느끼는데, 그렇게 구경하고 불안의 실체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그럼 결국 세 번째는 대부분 어, 저에 대해서 좀 괜찮다고 얘기하는, 예를 들면 못할까봐 불안해, 그러면 못하는 게 뭐 어때서,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고통스러울까봐 불안해, 그러면 고통스러운 게 뭐 어때서,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내려놓는 과정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게 항상 반복되는 사이클인 기억이 납니다. 아, 이런 루틴이네요. 불안이 오면 불안을 구경하고, 그리고 불안의 실체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리고 실체를 알게 되면 내려놓고. 네, 그렇죠. 불안도 두려움도 대부분의 정신적인 고통들은 어, 우리를 돌개바람처럼 이렇게 잠식하잖아요. 그 안에 먹히는데, 그 구경하는 첫 단계에서 약간 떨어져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상태 안에 들어가 있는 나를 약간 밖으로 빼낼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단계, 내려놓는 단계까지 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라고 뭐 언제나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성공을 못할 때도 있죠. 근데 그러면 또 그렇게 얘기해요. 뭐 성공 못하면 어때서? 또 한 번 더 하고 그렇죠. 당연하죠. 뭐 이종범 신하고 지금 신과 함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하고 그럼요. 얘기하는 거니까 네, 네. 당연하죠. 그 명상에서도 이렇게 명상을 할 때, 집착에 대해서 명상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음, 그래서 뭐 방법적인 거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안할 때 알아차리고, 내가 무엇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는지, 불안해하고 있는지 알고, 그것을 괜찮아, 나 또 이러고 있구나, 혹은 아니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그런 세 가지 루틴으로 작가님은 하고 계신다, 불안에 대처하고 계신다라고 잘 들었습니다. 네, 그 작가님이 소개해주신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대해서 잠깐 한번 얘기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아티스트 웨이. 이름부터가 작가님하고 어울린다. 이름부터가 정말 대단하잖아요. 네, 아티스트 웨이, 마음의 소리를 듣는 시간. 혹시 이 책을 누군가에게 추천할 때 어떤 이유로 추천하시나요? 일단 제가 아내와 함께 그 책의 과정을 쭉 겪고 있을 때 체험한 게 좋았고 도움이 됐기 때문에 제가 아끼는 사람에게는 다 추천을 했었고요, 일단.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무언가를 시도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새로운 작품이 됐든 유튜브가 됐든 아니면 안 했던 뭐 취미를 새로 시작하는 것이 됐든 안 올랐던 언덕을 올라보려는 사람들에게 특히나 추천을 더 열심히 했어요. 그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알아차림부터 내려놓기까지의 과정을 창작하려는 사람들의 입장으로 만든 책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무언가를 창작하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메시지 위에서 쓰여진 책이잖아요. 꽤 용기가 되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그런 새로운 것을 시도한, 특히 창작을 시도하려는 사람들의 멘탈 세팅을 도와주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 주로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구나 하고, 그때 작가님한테도 유튜브 이런 것이 제가 절 드러내고 하는 게 좀 두려워요 했을 때, 작가님은 그게 왜 두렵지?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아니에요, 아닙니다. 당연히 두려운 일이죠. 근데 그게 되게 더 편했어요. 아, 그게 그래요? 왜 두렵지? 그냥 하면 되는데. 어, 그냥 성우님 하면 되잖아요. 말하면, 저랑 말하는 거 거기서 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하는데, 그렇게 쉬운 거였나? 제 생각 속에서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은데, 제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겁이 나면 저 어떻게 하냐면 메모장을 켜놓고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최악의 결과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보거든요. 그렇게 적어놓은 걸 다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놀랍게도 그렇게 최악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저의 20대 때
10대 후반부터 20대 30대 내내 정말 가난해 본 적이 있어요. 가난에 대해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돈이 없어 봤는데, 그 시기가 저에게 어떤 걸 줬냐면 돈에 대해서 별로 안 두렵게 만들어 놨어요. 뭐 어떤 느낌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막연하기 때문이라는 걸 느꼈거든요. 예를 들면 학생 때 선생님이 너 일로 와 나와 세 대 맞자, 이거보다는 몇 대 맞을래, 이게 훨씬 무서워요. 막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로 끼니가 걱정될 만큼 돈이 없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막연함에 의해서 가난에 대해 두려워한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반면 저는 정말로 끼니 걱정을 해본 적이 있다 보니까 어지간한 상황에서는 별로 두려움이 안 생겼어요. 돈이 없으면 나 없어 봤는데 어떻게 되더라,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게 저는 막연함이 모든 많은 두려움의 원인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튜브를 해로 한다. 근데 나 얼굴을 드러내놓고 하는 게 좀 걱정돼. 그러면 내 얼굴을 드러내고 했을 때 생겨날 최악의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놓고 읽어보는 거예요. 그것도 구경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 두려움을 구경하는 건데. 그러면 생각보다 놀랍게도 그렇게 최악은 아닌 것 같기도 한다. 이렇게 내려놓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게 되게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동일시를 너무 잘하거든요. 제 감정의 동일시를 너무 잘해요. 왜냐하면 배우잖아요. 연기자니까. 네, 어릴 때부터 모든 것에 동일시하는 훈련을 한 거잖아요. 네. 제가 이제 할머니가 계신데, 길 가다가 옛날에는 지하철에 껌 파는 할머니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 할머니만 보면 우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같아서. 근데 우리 할머니가 아니죠. 근데 뭐 포장마차에서 떡볶이 파는 할머니만 봐도 울어요. 우리 할머니 같아서. 그러니까 동일시가 너무 잘 되는 사람은 그게 무척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악을 생각해 본다. 혹은 내 지금 불편한 감정을 들여다본다. 이런 것들이 무척이나 어려워서 저는 이제 명상을 하면서 계속 이제 관찰자로서 보는 게 비동일시거든요. 떨어뜨려 보는 거. 네. 계속 붙어버리는 거. 저는 계속 붙어버리는 사람이니까 나와 이 감정을, 나와 이 상황을 계속 떨어뜨려 보는 훈련을 하면서 저는 사실 제 불편한 마음도 더 잘 들여다보게 되고, 최악의 순간도 떠올리면서 이렇게 돼도 이렇게 되겠는데 할 수 있게 되는 사람이 사실은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방법이 무척이나 좋은데, 혹시나 저처럼 동일시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조금씩 아주 작은 것부터도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막 어마어마한 것보다는 조그마한 것부터 자꾸 이렇게 좀 떨어뜨려 보는 연습을, 명상을 통해서도 그렇고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시 책으로 넘어가면, 이 책에서 모닝 페이지라는 걸 작가가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아티스트 데이트. 저는 그 중에서 모닝 페이지가 무척이나 흥미롭다 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이 모닝 페이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아티스트웨이 프로그램을 뭐 14주 맞나요? 14주 맞나? 기억이 안 나요. 12주였나요? 하여튼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기간 동안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뜨자마자, 말 그대로 하루가 시작되자마자 다른 거 없이 바로 저널을 쓰기 시작하는 게 모닝 페이지인데, 거기에 꼭 필요한 것은 눈을 뜨자마자 한다, 이거 하고, 두 번째는 분량이 최소한 3페이지 이상까지 가야 된다, 이거였어요. 그 이유를 이제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런저런 것들로 나의 하루를 세팅하기 전에 바로 쓰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게 만든다는 게 개념이었고, 두 번째는 처음에는 쓸 게 없어서 그냥 머릿속에 생각나는 걸 막 쓰게 되거든요. 졸립다, 오늘은 뭐 하지, 아침 뭐 먹을까, 이런 거 쓸 거 없네, 이런 거 쓰다가 3페이지라는 분량을 적어 놓은 이유가, 거기까지 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자기도 의도하지 않게 갖고 있었던 두려움이나 고민이나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관심사, 내 생각의 어떤 부분들을 토해내게 됩니다. 그게 나올 때까지 꺼내기 위해서 3페이지라는 최소한의 분량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자는. 그 두 가지를 매일매일 하다 보면 놀랍게도 현재
보지 못하고 있었던 아니면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던 내면의 여러 지형들을 파악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핵심적인 지형은 어떤 웅덩이는 지금 내가 창조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새로운 걸 시도하지 못하는 이유, 혹은 머릿속으로 맨날 나도 책을 써보고 싶었어, 나도 악기를 배워보고 싶었고, 나도 뭐 웹소설을 써보고 싶었고, 그런 게 다 있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와 걸림돌, 과속 방지턱들이 여기에 있었구나, 이런 형태였구나 같은 것들 느끼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런 거죠. 그 영혼의 정신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다 꺼내보게 만드는 대청소 느낌? 그걸 매일 아침마다 하는 것이 모닝 페이지였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막 다 꺼내보는 작업을 한다는 거 대청소만큼 어려운 일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네. 어떤 분들한테 좀 권유해주면 좋을까요? 창의적인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라고 되어 있긴 해요. 하지만 저는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창의적인 거라면 뭐 거창하게는 회사원이지만 나도 옛날에 그림을 그렸었지, 음악을 하고 싶었지, 노래를 하고 싶었지, 이런 거? 근데 언제부턴가 안 하고 있네?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 이런 열망은 있는데 못하고 있거나, 뭐 그런 분들을 위한 책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활용하고 계신데, 그 결과 나는 그냥 하루하루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그 책과 함께 1년 정도 지났더니 어느새 내가 자주 가는 동네 커피숍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이런 경험들을 많이들 이제 간증처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걸 해보니까 그렇게 꼭 창의적인 것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내면의 소리를 좀 더 투명하게 들여다보게 만드는 모든 작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특히나 모든 사람이 하면 참 좋겠고, 인생에서, 그리고 변화가 필요한 사람한테 하면 참 권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화하고 싶은데 무언가 내가 지금 변화해야 할 것 같은데 무언가 좀 내가 좀 못마땅한데 답답한데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주변에 이제 지인들을 봐도 뭔가 답답해요. 뭔가 답답하다는 건 어떻게 발현이 되냐면 슬픔, 우울함, 혹은 무기력함, 뭐 짜증, 뭐 이 다양한 감정으로 발현이 되는데, 그럴 때 하는 게 지인들하고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사람들하고 계속 얘기해요. 나 이런 문제가 있어. 네. 나 이런 게 지금 내가 못마땅해. 나 이런 게 너무 답답해. 내 고쳐지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더 헷갈려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럴 때 제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그게 근데 무척 어려워서 뺑뺑뺑뺑 돌고 있다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진짜 좀 변화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이 책이, 이 모닝 페이지가 무척이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스스로의 길을 찾는데, 변화의 그 시발점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재미있는 생각인데 저는 나 이대로면 좋겠다, 난 지금 변하지 않고 이대로가 참 좋아 라고 느끼는 사람은 우리 인간 전체 중에서 아주 극소수라고 생각하고, 보통은 그 마음, 변하고 싶다는 마음을 누구나 조금씩 갖고 있다는 거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변화했으면 좋겠다, 그 말은 곧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책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작가님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네. 작가님에게 돌봄이 있기 전과 있기 후, 있은 후, 뭐 달라진 변화가 있다라면? 저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저는 자연스럽게 태어난 모습으로 절 보고 있으면 상당히 곤란한 에너지량을 갖고 있는, 좋게 말하면 열정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욕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게 많거든요. 돌봄이라는 게 없을 때는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물을 세게 틀어놓은 호스를 들고 있는데 놓친 것 같은 느낌? 그러면 난리가 나잖아요. 막 주변에 민폐를 엄청 끼칩니다. 막 여기저기 다 튀고 그런 종류의 인간이었을 거고, 그게 그대로 나이를 먹었다고 같이 상상해 보면 그런 욕심이나 열정이나 에너지라는 게 저를 파괴하게 놔뒀을 것 같기도 해요. 모든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도 거기서 나왔을 거고, 불만족도 거기서 나왔을 거고. 근데 이제 그런 마음 공부, 돌봄, 명상, 이런 여러 가지 자기 관찰, 이 모든 것들이 그 물줄기 자체를 혹은 그 호스 자체를 되게 안전하게 딱 잡고 있게 만드는 거죠. 한 곳을 향해서 쏘게 하고, 가끔은 물을 끌 수도 있고, 그런 식의 느낌을 줬어요. 주변에 아주 큰 민폐 덩어리가 될지도 몰랐을 저를 그렇게 좀 다듬어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애초에 물이었네요, 그나마. 불이었으면은 큰일 날 뻔했네요. 그 호수에서 불 나왔다고 생각하면. 불이었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그래요? 배웠을 수도 있죠. 네. 아유. 왜냐면 들고 있지도 못하니까요, 불이었다면. 맞네요. 네, 애초에 물이었다니 너무 다행이었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 돌봄을 40대의 이종범이 생각해 보면, 참 언제부터 나를 돌봤으면 참 좋았겠다. 그 반복적으로 운이 좋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자기 구경으로 시작된 내려놓는 이 과정을 저는 한 13살, 14살 그때부터 꾸준하게 늘 해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일찍 시작했으면 너무 애늙은이 같았을 것 같아요. 이미 그때도 너무 애늙은이 같았어. 그럼 그 노하우 하나만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13살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까? 외로움이죠. 저는 초등학교를 너무 많이 전학을 다녔어요. 6개의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말은 매 학년 전학을 갔어야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금방금방 친해지게 되더라도 안정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지지 집단, 또래 집단, 친구 집단이 없다는 의미죠. 그 얘기는 학교에서는 다 같이 웃고 떠들지만 그 외에 모든 시간에서 혼자였다는 얘기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작업들, 음악, 악기, 혹은 글을 쓰거나 만화를 만들거나 이 모든 것들은 그때 혼자 있었던 시간에 했던 것들일 뿐이에요. 그냥 이어왔던 것 뿐이죠. 그리고 다행히도 그런 시간들은 외롭게 만들지만 저를 구경하게 해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응용을 해보면 지금 내가 너무 불필요하게 번잡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라고 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일부러 외로워지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지만 생각보다 자기를 구경할 틈을 주지 않은 만큼 노이즈로 가득한 인간관계 속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그렇다고 해서 뭐 동호회 나가고 취미를 갖고 이런 거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좀 고요하게 나하고만 있는 시간들을 챙겨보는 것, 의도적으로 그런 순간들을 만들어 보는 것, 이것을 권하게 되는 것 같네요. 네. 저는 운 좋게 그 당시에 했지만 지금 나이가 몇 살이 됐건 그런 시간을 일부러 만들 수 있다면 충분히 비슷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운이 좋았던 건 외로움이었다. 네. 그렇죠. 운이 좋게도 몹시 외로웠다. 네. 외로웠다. 네. 작가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한 외로운 남자의 이야기. 지금은 외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국 외로워지지 않은 남자의 이야기를 듣게 돼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작가님. 네, 항상 성우님하고 얘기하면 재미도 있고 마음도 즐거운데 오늘 이렇게 귀한 채널에 불러주셔서 저도 간만에 진지한 얘기를 했네요. 기회를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